14번입니다. 다음 중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의 신호를 그대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랜과 같은 근거리 통신망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3번 베이스밴드 전송, 다른 말로 기저 대역 전송이라고 하죠. 보기 1번 단방향 전송은 라디오를 생각하면 됩니다. 듣기만 할 수 있죠. 보기 2번 반이중 전송은 여기에서 반이중의 반은 풀이 아니라 하프, 즉 절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이중으로 통신할 수 있긴 한데 동시에 전송은 안 된다는 말이죠. 무전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 브로드밴드 전송, 다른 말로 광대역 전송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베이스밴드 전송과 서로 비교되는 전송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고 동시에 여러 신호를 보내며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네트워크청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실행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커맨드 입력창이 나타나게 되면 KT의 DNS 서버 IP 주소로 핑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지정된 호스트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IP 주소가 지정된 호스트를 얘기를 하고 있죠. 호스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층,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OSI 7 계층 중에서 세 번째 계층을 얘기를 하고요. 관련 프로토콜은 IP입니다. 핑을 날릴 때 이렇게 IP 주소로 날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핑이 네트워크 계층의 통신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보기 1번과 2번은 글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은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 주는 서비스이다. 자, 이것은 NS 룩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NS 룩업에 특정 도메인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해당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보기 4번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네트워크층의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음성 또는 영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무엇이냐? 정답은 3번 코덱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코덱은 정보통신 쪽의 코드 디코드의 앞 글자를 따서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코덱이라고 하면 동영상 재생이 안 될 때 필요한 어떤 것을 인지를 하는데요. 그럴 때 코덱은 컴프레션, 디컴프레셔너의 앞 글자를 딴 코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부터 영단어 공부 시간이죠. 첫 번째 스니핑이라고 있는데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다라는 뜻입니다. 전화로 치면 도청장치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슬쩍슬쩍 냄새를 맡아보면서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기법이죠. 보기 2번을 보면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스니핑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있는 스푸핑은 속임수를 부린다,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보기 1번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스푸핑이 되겠죠. 1번과 2번이 바뀌어 있네요. 그 다음 보기 3번 옳은 얘기죠. 크래킹의 도구로 키보드 입력을 문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송해서 아이디나 암호 등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이 키로그다. 키보드라고 했으니까 키로 암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특정 사이트에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시스템이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트랩도어가 아니라 DDoS에 관한 설명이죠. DDoS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이트 서버 시스템에 트래픽 폭주 공격을 가해서
overflow,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넘쳐 흐른다라는 뜻으로 컴퓨터에서는 계산 결과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공격 대상을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트랩도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서비스를 만든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 다른 말로 백도어, 뒷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 편하게 쉽게 들어가려고 비밀문을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보기 1번입니다. 방화벽 기능과 캐시 기능이죠. 프록시는 우리말로 대리운전할 때 그 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컴퓨터 통신에서 프록시 서버도 이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데이터가 전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보호하는 방화벽 기능 때문이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외부 웹서버의 데이터를 재요청할 경우 캐시에 미리 저장해 둔 해당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망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비도 되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캐시에서 바로 꺼내줄 수 있어 속도 면에서 빠른 장점도 있겠죠. 19번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옳지 않은 보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보기도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기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보기 1, 2, 4번 잘 읽어보도록 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은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의 약자인 AVI 형식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하여 이미지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옳은 보기도 꼭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기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비트맵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포토샵, 페인트가 있고, 벡터 방식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코렐 드로우,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벡터 방식인데 비트맵 방식인 포토샵이 끼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